자, 같이 읽죠. 오호라 내조 성탕이 극제 성광연 하신데 황천이 권후어신을 탄수 권명하사 무민이 관하시며 제기 사악하시니 공가 우시하시며 덕수 후회하시니라. 아, 네, 그대 내자죠. 그대의 조상인 성탕이 능히 제 그러면 엄숙하다, 제명성복하다 할 때 이때 제자는 자이제로 읽으셔야 되겠죠. 엄숙하시며 성스러우시며 넓으시며 깊으셨으니 황천이 권노 돌아보고 도우셨거늘. 돌아보고 도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의 거를 치고 새로운 은나라를 건국하게, 상나라를 건국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탄수 권명하사, 그래서 크게 그 명을 받으시어 무민이관하시며 백성들을 위모하는데 너그러움으로써 하셨으며 제기 사악하시니 그 사악함을 제거하셨으니, 다시 말해서 하나라의 걸에 포악한 정치를 제거하셨으니 공가 우시하시며 공이 이에 더하셨으며 덕수 후에 하시니라. 덕이 후손에게까지 드리우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성당에 그러한 덕이 있었기에 미자인 당신이 나에게 발탁되어서 송나라의 제후로 임명될 수가 있었노라. 그대가 지금 제후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탕임금의 업적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네요. 그 다음에 3장 이유 천수 권류하여 구유영문하니 각신 극효하며 숙공신인 일세 여가 내덕하여 왈독불망하노라. 상제시음하시며 하민지역 발세 용건이후 상공하여 윤자 동하하노라. 자, 그대가 오직 그 꾀함을 실천하고 닦아서, 밟을 천자는 실천한다 라는 뜻으로 해야 되죠. 그 꾀함, 도모함, 다시 말해서 백성들을 위한 정치, 앞서 표현한 뭐 선정이죠. 선정을, 그 다음에 도모함, 그 꾀를 그저 실천하고 닦아서 구유영문하니 예로부터 영문, 아름다운 소문이 있었으니 공경할 각자가 되는 거죠. 공경이 삼가 능히 효도하며, 그 다음에 그러니까 들어있으니 공경이 능히 효도하며, 그 다음에 숙공 신인 일세 엄숙히 공경하여 누구를? 목적가 신인이죠. 신과 사람들, 신이다 그러면 하늘과 땅 모든 신들과 인 그러면 조상신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신들과 천지자연과 그 다음에 모든 조상들을 엄숙히 공경하였기 때문에 여가, 이때 뭐 꼭 신부 조상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이런 뜻이 되겠죠. 윗사람으로서 그 아랫사람들까지를 다 공경하였기 때문에 여가 내덕하여 내가 그대의 덕을 아름다이 여기면서 뭐라고 하냐, 독불망하노라. 돈독하기 때문에 잊지 못하노라 라고 내가 말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대의 덕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잊지 못하노라. 상제 시음하시며, 그래서 상제가 이에 흠양하시며, 하민이 그죠? 이때 공경할지, 공경이 뭐냐면 화합한다 이런 뜻이죠. 화합하기 때문에 용건 이후 상공하여, 자, 떳떳이 이때 용자는 그냥 쓸 용자로 써이자 개념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로써 이 그대를 상공에 세워서, 상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후 백자람, 그러니까 근데 공 가운데서도 가장 으뜸가는 공이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근데 미자라라고 표현한 이유는, 미자는 은나라 때의 자작이 되는 거죠. 은나라 때의 자작이 되고, 실은 여기서는 송나라는 공의 나라가 되는 거죠. 노나라나 제나라처럼 공의 나라가 되고 그 공들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공이다. 그래서 상공으로 그대를 세워서 진실로 이에 동하를, 그죠? 동하를, 이윤자는 여기서 윤자는 다스릴 윤 해야 되겠네. 이에 동하를 다스리도록 하노라. 동하라고 하는 것은, 하라고 하는 것은
중국 땅 전체를 하로 표현하는 거죠. 크다라는 개념에서 큰 땅 개념에서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가 보통 제하 이렇게 표현하죠. 제하 또는 구하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구하 개념이라고 표현한 것은 정정법상으로 온 나라 전부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하, 구하 그 중에서도 동쪽에 하라라는 뜻입니다. 은나라가 주나라로 보자면은 동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하를 다스리게 하노라. 나머지는 뭐 거기 밑에 보면은 앞주에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송, 박, 제, 동이라 이렇게 되죠. 송의 박당은 하면 송의 도읍지가 박당이 되는 거니까 도읍지가 바로 동쪽에 있으므로 동하라 하느니라. 자, 그 다음에 4장 같이 읽죠. 흠제하여 왕부 내훈하여 신내 복명하여 솔유 전상하여 이번 왕실하며 홍내 열조하며 율례 유민하여 영유 권리하여 비여 일인하여 세세 향덕하여 만방 작식하여 비하 유주로 무역해 하라. 시를 역자. 자, 흠제하여 공경이 하여 왕 가서 부 펼쳐라. 무엇을? 내훈 그대의 가르침을 펼쳐서 신 삼가 그죠? 내 복명 그대의 복명을 삼가서 복명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도 나오지만은 옛날 오복제도를 두었죠. 공후 백자 남의 오복제도 관직의 제도가 되고 거기에 맞는 복장을 하니까 그걸 오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과 그 다음에 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내린 그 명, 그죠? 왕명을 잘 삼가서 솔유 전상하여 하여금 전상을 따라서 전상을 말미암아 따라서 그러니까 전상에 따라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떳떳한 법을 따라서 이번 왕실하며 왕실의 번이 되어서라는 거죠. 번. 옛날에 저 바깥쪽에 있는 게 번국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왕실의 울타리가 되어라 번국. 그러니까 지금 저기 동쪽으로는 가장 끄트머리 쪽에 나라가 되니까 번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실의 번국이 되어서 홍내 열조하여 그대의 열조들을 크게 하며 그대의 열조들 다시 말해서 그대의 앞서가신 그 조상들의 덕을 더욱더 넓히며 그 다음에 율례 유민하며 그대의 백성들 유민 그죠? 백성 유자는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는 거죠. 그대의 백성들을 율로 표현한 그냥 단순히 다스려라 라는 뜻이 아니라 법률의 율자니까 그대의 백성들을 멋대로 다스리지 말고 주나라의 법도를 따라서 다스려라 라는 의미에서 율자를 쓴 겁니다. 그냥 단순히 법도도 아니라 반드시 주나라의 법도를 따라서 다스려서 영유 권리하여 그래서 길이 그 위를 편안하게 하여 그 위라고 하는 것은 그대의 그 제후자리를 그저 편안하게 하여 비어 그대의 자리를 편안하게 한다라는 것은 나라를 평안히 다스린다 이런 뜻이 되겠죠. 비어 일인하여 그래서 나 한 사람을 도와서 그러니까 나를 도와서 세세토록 덕을 누려서 만세 작식하여 아니 만방의 법도가 되어서 그냥 만방의 법도를 지어서 비하유주로 우리 주나라로 하여금 무역 싫어함이 없게 하여라. 다시 말해서 저 변방에 있다고 번복이 돼서 너희들끼리 꿍짝꿍짝해서 여기서 모반이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되겠죠. 나머지는 뭐 쭉 특별한 내용 없고 그 다음에 5장에 보면은 오호라 왕제 요요하여 무참 진명하라. 가서 그죠? 아름답게 하여서 잘 다스려서 짐의 명을 머물게 하지 말라. 막히게 하지 말라니까 패하게 하지 말라. 짐의 명을 따라서 자 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려라 라고 하면서 지금 미자를 송땅에 임명하는 임명장을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11편 그 유명한 강고편입니다. 강고의 왈 대학에 나오죠. 작신민이라 하니 백성들을 새롭게 일으킨다라고 하니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대학으로 인해서 유명한 말이 바로 이 강고편인데요. 강고라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앞줄을 보시면
강숙은 문왕지 자요 모왕지 제니 모왕 고명위 위후라. 강숙은, 자 강숙은이다 라면은 숙이니까 작은아버지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무왕의 자식이면서 문왕의 자식이면서 모왕의 아우이니 무왕 고명, 무왕의 고명으로, 그죠? 무왕의 고명으로 위후라, 그죠? 위나라의 후를 삼음이라. 다시 말해서 위 땅의 제후로 봉했다라는 뜻입니다. 강은 누구냐면 강자는 그 숙봉. 자 이름이 참 여기 아제비 숙인데요. 실은 숙이 이름 아제비 숙. 작은이다라는 의미에서 숙이고 이름이 봉입니다. 묘하게 봉자를 봉이에요. 이름이 봉이에요. 여기 강숙의 이름이 봉이고요. 그래서 강은 뭐냐면 봉숙의 자입니다. 강은 봉숙의 자고, 그래서 강은 무왕이 봉하고 지금 부를 겁니다. 봉숙의 자. 금문봄은 개유하니라. 그러니까 위나라의 지금 초대 제후가 되는 거죠. 안서석건대. 거기 지금 이것도 제가 해석을 안서서라고 할 때 서서 제가 하나를 써드려요. 서서는 뭐냐면은 그 옆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줄에 글의 서문을 보건대가 아니라 그냥 서서를 보건대 이렇게 해서 쓰세요. 서서. 앞에서도 내내 그 잘못된 거 고쳤는데 제가 고쳐놓질 않는데 서서 그러면은 자 한나라 때는 상서죠. 한나라 때는 주로 상서라 불렀고 그때 한나라 때 누구예요? 공영달 해석하고 한 것이 한서정의입니다. 한서정의에 보면은 이 각 편이 들어갈 때마다 전부 다 뭐가 들어가냐면 서문이 들어가요. 그래서 서라 그러면은 상서정의 서문에 이런 뜻입니다. 상서정의 서문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성왕이, 이거는 알아두세요. 성왕이 기하 관숙 채숙. 거기에 보면 성왕이 이미 아가 아니라 벌 치고 벌 관숙 채숙 하시고 이은 여민 봉 강숙 하시고 이은여민이죠. 은나라. 이은 여민으로 봉강숙 하시고 봉강숙 하시고 작강고 주고 자제. 강고 주고 그 다음에 자제. 자로 읽으세요. 자제. 자, 그 서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강고 모든 편명마다 그래요. 그 앞에다 꼭 서문을 쓰고 서예 왈 이렇게 쓰는데 성왕이 이미 관숙과 채숙을 정벌하고 치고 은나라의 여민으로 강숙을 봉했으니 봉하시고 그 다음에 강고와 주고와 자제편을 지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강고편과 주고편과 자제편은 바로 성왕이 하신 말씀이라 이런 뜻이에요. 이제 요거를 전제를 하고 채침의 앞줄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서서에 이렇게 되죠. 서서를 살펴보건대 이 강고 이 성왕지서라 하니 강고가 성왕의 글이 된다라고 하니 그러면서 이제 이 서를 한스 정의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연달 같은 경우는 이거 공자가 지으신 글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에 대한 계속 제기들이 나오는데요. 성왕이 지은 글이라고 하니 금상 본편 건대 지금 그죠? 지금 채침인 내가
이 본편을 자세히 살펴보건대 강수거 성왕에 의 숙부하고 강숙은 성왕에게는 숙부가 되고 성왕 불응이 제 칭지라. 그래서 성왕이 뭐예요? 아우라고 칭하는 것은 맞지 않느니라. 내용에 보면 아우야 아우야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맞지 않느니라.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이거는 설자 위 주공이 성왕 명고라 고로 왈제라. 설명하는 자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주공이 성왕의 그 명으로서 고한 것이라고 했으므로 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성왕이 지은 것이지만은 주공이 성왕의 명을 대신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다 제라라는 말을 썼다. 그 얘기는 뭐냐? 상서정의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나 연이나 기위지 왕야괄이면 그러나 이미 왕이 이가 다음과 같이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이 있다면은 여기 지금 어디에 나오냐면은 2장에 보면은 벌써 왕야괄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 장은 저기 뭐야 그 사관이 기록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왕야괄이라고 다시 돌아가서 이 말이 있다면은 일렀다면은 즉 위 성왕지 원이니 이건 성왕의 말이 되니 주공이 하거 자이 제 칭지야려 주공이 어떻게 문득 갑자기 그저 스스로가 아우라라고 칭할 수 있겠는가? 문장의 앞뒤관계로 맞지 않다. 또 강고 주고 그 다음에 저 뒤에 보면 제가 자제라 쓰죠. 제제라고 자제로 바꾸세요. 옆에 해석으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인가요? 일곱째 줄에 보면은 여섯째 줄 저 뒤로부터 강고편과 주고편과 자제 이렇게 고쳐야 되겠네. 자제 그 세 편에 언문왕자로되 문왕이라고 말하였는데 비일이 양무일의 금무왕은 하야요. 한 번도 아니고 대략 그죠? 한결같이 무왕에 미치지 아니한 것은 어째서인고 설자 우의 과형 조의 칭무왕이라 하니. 그런데 설명하는 자가 이 얘기는 뭐냐면 상서정의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과형 조는 바로 무왕을 칭한 것이 된다라고 하니 우의 비의라 더욱더 그릇된 뜻이 되느니라. 과형 운자는 과형이라고 이르는 것은 자겸지사로 스스로를 겸손히 하는 말로 과덕이라고 하는 말 과덕을 칭하는 것이니 구워 타인인된 진실로 다른 사람을 말한다면은 유지 가약하니와 오히려 가하지만은 무왕은 강숙지 형이니 강숙의 형이니 가인상하에 집안 사람들이 서로 말하는데 주공 안득이 무왕 주공이 어찌해서 무왕으로서 과형이 될 것이며 과형이 되고 또 그 아우라고 고했으랴. 왜냐면은 스스로 여는 왕일 때 보통 스스로 과형과에 스스로를 낮춰서 과인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또 혹자는 이르기를 강숙이 제 무왕지 시의 상류라. 강숙은 무왕 때에는 오히려 어렸으므로 고로 부득봉이나 그래서 봉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강숙은 무왕 동모제로 무왕의 동모의 아우로 무왕 분봉지 시에 무왕이 서로 간에 봉을 나누어 줄 때에 이미 무왕이 하려면 연이 90이니 나이가 이미 그때가 90이었으니 안유 90지 형의 어찌해서 그저 90의 형의 동모의 아우가 상유 아주 매우 어려서 가히 봉하지 않았으랴. 그죠? 어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잘못됐을 것이라 이 소리입니다. 다시 상서정의 해석은 틀렸다라는 뜻이 되고 또 강숙은 문왕의 자식이요 숙우는 누구예요? 무왕의 수우는 무왕의 아우니 무왕이라 성왕의 아우니 주공이 동쪽을 칠 때에 수구는 이미 당나라에 봉해졌고 우는 당나라에 봉해졌다 이 소리입니다. 했으니 수가 당이 누구죠? 당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유도당 요임금이죠. 그러니까 요임금의 후손을
당나라로 봉했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 그리고 수구를 당나라에 봉했으니 기유 강숙 득봉이 어찌 그 강숙을 봉한 것이 반제 수구지 후려 도리어 수구의 후 뒤가 되겠는가. 이건 맞죠. 그래서 필무시이하라. 틀림없이 여기에는 이치가 없느니라. 그죠? 이건 맞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또 안급총 주서 극은편을 보건대 급총의 주서의 극은편을 보건대 요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 옆에 해석한 글로 가봅시다. 중가운데쯤 보면은 급총이라는 말 나오나요? 중가운데 조금 아래 급총 찾으셨나요? 작은 글씨로 급총은 진나라 때 급군의 사람인 바로 부준이 위나라의 양왕은 여러분들 어디에서 나오냐면 맹자에도 나오죠. 양해왕 뒤를 이은 사람이 양왕입니다. 그 위나라의 양왕의 무덤에서 발견한 죽간이 바로 급총서라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흔히 그 밑에 급총서라 그랬죠. 그 급총서라고 하는데 어쨌든 서경입니다. 서경인데 그래서 급총서라고 표현했고 그 급총서의 주서에 극은편을 보건대 언왕 즉위여 사남에 왕이 사가 어디예요? 사직단의 남쪽에서 즉위하실 때에 군신이 필종하여 군신들이 다 따랐으며 이때 모숙정은 봉명수하고 거의 제가 토를 옮기면서 아마 전부 다 계속 작은 글씨를 이렇게 찍어서 하다 보니까 아주 엉뚱 안 바꿔놨네요. 그 모숙정은 봉명수하고 이렇게 바꾸세요. 모숙정은 맑은 물을 받들었고 그 다음에 위나라의 숙봉은 그죠? 위숙봉은 그러니까 아까 강숙봉이죠 이름이 그죠? 이때 전례하고 그러니까 이미 누구예요? 왕이 즉위할 때라고 하니까 이미 예를 받들었으니까 이거 뭐 성왕이 즉위할 때 이미 예물을 전했고 그러니까 벌써 봉한 거죠. 급총서를 보더라도 이렇게 그다음에 하고 역시 붙이고 소공석은 찬채하고 역시 그 여러 가지 그 패백들을 바치고 그 다음에 사상보는 상보가 누군가요? 사상보 국사인 상보 강태공이죠. 강여상이잖아요. 그죠? 그래 거의 그 작은아버지 정도로 이렇게 일컬을 정도로 상보는 그래 이름을 부를 때는 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부라 하지 않고 사상보는 견생 바로 희생을 이끌고 왔다라고 하였고 하고 여기도 보로 바꿔야 되겠네요. 이라하고 그 다음에 사기를 보면은 또 역언 위강숙 봉이 그죠? 위나라의 강숙인 봉이 포자라해 때 자자는 자리입니다. 자리를 폈다라고 하여서 지금 앞에는 예물을 전했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자리를 펼쳤다라고 하여서 여급서로 급총서와 함께 대동소이하니 강숙이 제무왕시에 강숙이 무왕의 때에 비유 어리지 않다는 것은 역명이라 또한 분명하니라. 다만 서서자 그러면 서경에 그 서문을 지은 자가 특히 서문을 지은 자가 부지 강고편수 48자 위 낙고 탈간하여 그러니까 이 서경에 서문을 지은 자 지금 서문을 지은 자 특히도 이 강고편에 머릿말인 48자다 그러면 제1장의 내용입니다. 1장의 내용이 지금 48자가 뭐냐면은 강고, 주고, 자제 어디로 가냐? 위, 낙고의 탈간. 낙고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 책으로 표현하자면은 낙고가 몇 페이지가 있냐면 저 뒷페이지에 있는 거죠. 어디죠? 낙양땅, 낙업을 지금 짓는데 그 낙고의 탈간 몇 페이지냐면은 622쪽에 나타날 겁니다. 낙고의 제1장에 그죠? 그래서 빠져서 622쪽이라 체크해 놓고 나중에 확인하시면 돼요. 마침내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하냐?
인오 잘못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가 이게 낙고편에서 지금 내용을 보면은 낙고편에 빠진 내용이 되는데 그런 건 알지 못하고 이 애초의 잘못으로 인해서 위 성황지 서하니 성황의 글이 된다라고 하니 시지 서서는 여기서 그 서경의 서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것이 과비 공자 소장리라 과연 정말로 공자가 지은 바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서경의 서문이라는 것을 이전에 아마 누가 쭉 그 정리를 하면서 달아놓은 것을 아마 공자가 서경을 편찬하시면서 달아놓은 글이라고 하는데 공자께서 아무려면 이렇게 엉터리로 달아놨겠느냐. 그래서 절대로 공자가 다른 글이 아니라 어느 누가 달았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굉장히 그 논쟁거리가 많은 내용들이래요. 강고, 주고 역시 자제로 다 고치세요. 자제의 편찬은 당제 금등지 전이라 마땅히 금등편의 앞에 있어야 되느니라. 그러니까 순서상 그죠? 이제 무왕 때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앞쪽으로 있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에 서경 같은 경우도 이게 나중에 금문 고문이 있잖아요. 금문이 복생이 이렇게 만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많더라라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자, 제1장의 내용을 같이 읽어보죠. 유 3월 재생백에 주공이 초기하사 작신 대어부 동국낙 가시니 사방민이 대화회언을 후전 남박 체위 백공이 파민화하여 견사우 주하더니 주공이 함근하여 내 홍대 고치니라. 자, 3월 16일 재생백에 그러면 다시 이제 흐린 것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음력 16일을 가리키는 거죠. 3월 16일에 주공이 처음으로 터전을 그죠? 터전을 닦아서 작신 새롭게 큰 늪을 동국의 낙당에 지으시니 사방의 백성들이 크게 화합하여 모이거늘 후와 전과 남과 방과 채와 위 전부 다가 공후백자남의 순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도성 왕성으로부터 500리 바깥이 후가 되는 거죠. 그 바깥이 전 그러니까 천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바깥이 1500리 남작의 땅, 그 다음에 방군의 땅, 그 다음에 체읍지가 되고 그 다음에 위가 되는 겁니다. 순서가. 그러니까 위는 왕성 바깥에 3천리의 그 거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위에 백공들이 모든 관리들이 백성들의 그 조화 화합을 전파하여서 그 다음에 주나라에서 이때 견사의 사라고 하는 것은 선비사자는 선비는 일하는 거죠. 받드는 사람이니까 일사자로 해석합니다. 주나라에서 다 일을 보더니 주공이 다 부지런히 하셔서 그죠? 다 여기선 부지런히 수고한다라고 하셔서 이에 크게 다스림을 고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뒷문장을 보면 이게 어울리지를 않아요. 여러분 일단 622쪽 한번 봅시다. 622쪽을 가보면은 622쪽에 보면은 제1장에 주공이 배수 개수할 짐은 복 자명 벽하노이다 이렇게 돼 있죠. 두 손을 모아 머리를 조아려 이른 나는 당신의 밝은 당신의 임금에게 복명하노이다 이렇게 해서 모아놓고 지금 앞에 강고 지금 방금 읽었던 강고의 제1장의 글이 이 1장의 앞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 뒤에 가다 보면은 저 3장에 보면은 을묘일에 있죠. 내가 을묘일에 3장 624쪽에 내가 을묘일에 아침에 그 낙사에 이르러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르러서 이렇게 쭉 점쳤을 때 점심 쳤더니 아주 좋더라. 그래서 마침내 이렇게 했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제2장이 실질적인 강곡편의 1장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왕야괄 같이 읽어요. 왕야괄 565쪽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왕야괄 맹후 짐 제 소자 봉화 이렇게 되어 있죠. 맹후인 그 다음에 짐의
그 아우인 소자 봉이여. 그죠? 그 아우 다음 짐의 바로 아우인 이런 뜻이죠. 그 다음 바로 아우인 소자인 봉이여. 그러니까 나보다 이제 부모 입장에서 보자면 임금이니까 또 형이니까 자식처럼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자인 봉이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맹이라라고 하는 것은 밑에 앞줄에 보면 장이니 이거는 뭐냐면 장자라는 뜻이 아니라 언위 제후지 장이라 이런 뜻입니다. 제후의 가장 어른이 된다라는 뜻이라. 바로 봉은 강숙명이라 이렇게 잘 보셔야 됩니다. 봉은 강숙의 이름이고 구설의 주공이 이 성왕명으로 구설이라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공영달 상서정에서 공영달의 소에 뭐라고 했냐면 성왕의 명으로 그 강숙명은 빛이라. 강숙에게 고했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 라고 했네요. 그 다음에 3장 유내 비현고 문왕이 극명덕 신벌하시니라. 그래서 오직 유자는 굳이 해석 안 하셔도 되고요. 이 내가 이해내자가 내가 비현 크게 고문왕을 크게 빛나는 고문왕 크게 빛나는 고문왕이니까 돌아가신 아버지가 되는 거죠. 돌아가신 아버지인 문왕께서 능히 덕을 밝히시고 덕을 밝히시고 벌을 삼가셨다. 사람들을 함부로 벌 주는 것을 삼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임명하면서 뭐냐면 옛날에 아버지께 문왕님께서 어떻게 정치를 하셨는지 잘 살펴봐라. 늘 덕으로서 세상을 밝히셨고 죄준 자를 벌 줄 때 함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둡니다. 다시 말해서 자 강숙인 봉이 저 위나라의 제후로 가면서 혹시라도 그죠 이 제후가 되어서 함부로 법을 멋대로 집행할까를 두려워하면서 항상 덕으로서 다스려라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 앞줄을 보시면은 좌시왈 명덕 근벌은 문왕소이 조주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을 밝히고 벌을 삼갔다라는 것은 문왕이 주나라를 이땐 지을죠. 나아갔다는 것. 주나라에 나아간 바라니까 이로써 문왕이 이로써 주나라를 나아가게 한 바라. 다시 말해서 주나라를 지으신 바라라고 했는데요. 여기가 춘추 좌전 선궁 15년 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빠졌죠? 춘추 좌전 좌시니까 춘추 좌전이죠. 춘추 좌전 선공 15년 편 15년 편에 바로 그 명덕은 이로써 주공이 문왕이 주나라를 나아가게 한 바라 이런 뜻입니다. 명덕은 뭐냐 무숭지지 위요. 다시 말해서 숭상하는 것, 높이는 것을 자 덕을 밝히는 것을 바로 높이는 것을 힘쓰는 것을 이름이고 다시 말해서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하늘을 높이고 현인을 높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숭덕입니다. 그러니까 높이는 것을 이름이고 그 다음에 근벌 법을 삼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거지위니 다시 말해서 나쁜 악들은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선한 짓 한 거 제거해야 되는 것에 힘쓰는 것을 이름이라. 명덕 근벌은 일편지 강령이니 지금 이 강곡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명덕 근벌이라는 겁니다. 이 한편의 강령이니 불감 모환과 이하는 문왕 명덕 근벌이에요. 지금 불감 모환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다음 4장 얘기가 되는 거죠. 저 호랍이나 과부를 감히 함부로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한 그 아래로는 문왕이 명덕 근벌하신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여염제 이하는 이라고 하는 것은 뒷장에 5장을 얘기합니다. 5장 이하는 요 강숙명덕이에요. 강숙에게 덕을 밝히게 하고자 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경명내벌 이하는 이라고 하는 것은 8장 이하는 강숙에게 근벌 법을 삼가도록 하고자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상유민 이하는 백성들을 밝게 하라라고 하는 그 상유민 이하 20장 좌측편입니다. 여기는 욕기이덕 행벌이에요. 덕으로서 벌을 행하게 하고자 한 것이고 봉경제 이하는 봉이여 그저 공경할지어라 라고 하는 그 이하는 20장 이하는
욕기 불용벌, 벌을 쓰지 말고 그 다음에 용덕, 덕을 쓰게 하고자 한 것이라. 그래서 종즉 마지막은 천명과 은민, 그죠? 천명과 은민으로서 결론을 지었느니라, 맺었느니라 라고 해서 이 장의 가장 핵심적인 말은 바로 명덕과 근벌이라 라는 것을 드러내 보인 거네요. 그 다음에 제4장 무감모 환과하시며 용용하시며 지지하시며 위하사 현민하사 용조조 아구하어신을 월라 일리방이 이수하며 아서토 유시 호모하여 문우상제하신대 제유하사 천내 대명 문왕하사 애자 죽일 애자 어이 애자입니다. 죽일 애 없앨 애자 애 융은이어신을 탄수 걸명하시니 월궐 방궐민이 유시서언을 내 과형이 조하니 사여 소자 봉이 제자 동토하니라. 감히 무감 불감모 환과 감히 그냥 제일 불쌍한 계층들이죠. 저 호랍이나 과부들을 업신여기지 아니하셨으며 자 문왕의 덕이죠. 감히 업신여기지 아니하셨으며 용용이다 하면은 써야 할 일, 쓸 용자로 쓰이는 겁니다. 써야 할 일을 쓰셨고 지지 마땅히 그죠 공경할 지가 되는 거야. 공경이 할 이들을 공경이 대했으며 위하사 그 다음에 위엄을 지어야 할 일에 위엄을 지으셨으며 그죠 위엄 있게 하셨으며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현민 백성들을 드러내시어서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 가운데 또 훌륭한 사람들이 있으면 다 발탁해서 쓰시어서 용조아구와 우리의 구역인 우리의 지역인 그 하를 우리의 땅 그죠 우리의 구역인 제 하를 비로소 지으셨거늘 자 이러한 뭐예요 명덕 밝은 덕을 그죠 밝은 명덕을 쭉 나타낸 거죠. 명덕의 기본이 용용 지지 위위 현민 이렇게 해서 명덕을 밝혀서 바로 우리 구역인 핫땅을 비로소 지으셨거늘 또한 월라 일리방이 이수하여 또한 우리의 한두 나라가 이로써 닦여졌으며 우리의 한두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지하는 몇몇 나라 그래서 우리가 주남이 있고 소남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문왕의 덕을 흠모하면서 문왕처럼 다스리려고 했던 나라들도 이로써 다스려졌으며 또 아서토 우리의 그 서쪽 땅이 이에 호 믿을 호자죠. 그 다음에 무릅쓸 모자 모자가 되니까 따랐다라는 뜻입니다. 이에 믿고 따라서 문우상제하신데 주변에 서쪽 땅들이 쭉 따르니까 우리가 이제 소남이라고 하는 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문왕의 덕을 따라서 다 하다 보니까 두루두루 다시 말해 문왕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문왕의 덕이 참으로 훌륭하다. 우리도 저렇게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소문이 어디까지 나더라? 저 하늘나라까지 저 하느님이 들으시고 그죠? 들으셨는데 그래서 들으시고 나서 참 훌륭하다. 하늘이 이렇게 훌륭하다 말하나요? 하나님이 귀가 있어서 듣나요? 아니죠. 모든 백성들이 사방의 백성들이 이 문왕의 덕을 믿고 따랐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아름답게 여기셔서 천내 대명 문왕하사 하늘이 이에 문왕에게 크게 명하시어서 애융은연을 은나라를 군사로 다 없애셨거늘 그죠 군사를 일으켜서 다 없애게 하셨거늘 크게 권명 그 명을 받으셨으니 지금 무왕이 얘기하면서 차마 이거 내공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모든 공은 누구한테 돌린다? 아버지에게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그 명을 받으셨으니 월궐 방궐민이 또 그리고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이 유시선을 이에 어떻게 돼요? 쭉 펼쳤죠. 이에 쭉 펼쳐졌거늘 이에 과형이 힘썼으니
그리고 나서 이제 이미 아버지인 모남께서 이렇게 해놓으신 것을 내가 조금 힘써서 지금 이와 같이 됐으니 이러므로 너 소자인 봉이 제자봉토하라. 그래서 이 동쪽 땅에 있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 봉이 동쪽 땅의 제후로 임명되는 것은 다 누구 때문이다? 아버지인 문왕과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 조금 도운 덕분이기 때문에 너도 이 뜻을 잘 받들어서 바로 아버지의 뜻을 잊지 말고 밝은 덕으로서 어디를? 위나라를 다스리도록 하여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조금 읽어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앞주의 뒤편을 보면은 뒤편에 보면은 앞주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우안 동그라미 있는데 보이죠? 우안 동토 운자는 또 동토라고 말한 것을 살펴보건대 무왕이 극상하고 무왕이 은나라를 상나라를 이기고 분주성 조가하여 주의 성인, 다시 말해서 주의 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은나라의 마지막 도읍지인 조가의 땅을 나누어서, 조가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도읍지라 그랬습니다. 조가의 땅을 나누어 자꾸 익히셔야 나중에 이제 주요 공부하시는 분들 도움 다 될 겁니다. 조가의 땅을 나누어서 이 북이 패하고, 북쪽 땅은 뭐라고 하고? 패 땅이 된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북쪽 땅에다가 도읍지를 그 조가의 땅을 3분해 가지고 북쪽 지역은 패 땅으로 삼고 남쪽 땅은 뭘로 삼고? 용 땅으로 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경을 보면은 패풍이 있고 용풍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나중에 전부 다 동이 윈이, 동쪽은 위 땅이 되는데 나중에 이 땅들이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가냐면 위나라로 다 합쳐집니다. 그래서 이제 주자 같은 경우는 패풍이나 용풍조차도 때로는 위풍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조 삼으시고요. 그래서 세 개로 나눠서 패땅, 용땅, 위땅 이렇게 나눕니다. 아마도 패와 용은 위 무경지 봉이, 아마도 패땅과 용땅은 그 무경을 봉한 것이 아닐까 한다라는 겁니다. 왜? 이 나라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위는 즉 강숙이니 곧 강숙이라, 위는 강숙이 나아감이라 해도 상관없네요. 강숙을 나아가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곧 강숙이라 이렇게 해도 되고, 한서에 말하기를 주공은 선강숙 부종 관체질아니라 하니, 강숙은 뭐냐면은 관숙과 채숙의 난을 따르지 않은 것을 좋게 여겼다라고 하니, 사치 상비근지 사나, 비록 땅은 서로와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서 한 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불가 고인이라 가히 고찰할 수는 없느니라. 비록 가깝기는 하더라도 따르지 않은 것을 좋게 여겼다라는, 거리상으로 가까워서 그렇긴 하지만은 과연 거리상 가까워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강숙이 나름대로의 덕이 있어서 그런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 채침의 의견입니다. 나머지는 다음 여기까지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하시고